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 강원 막걸리 학교가 지금 이제 총 15강인데요. 오늘 이 강의가 13번째 강의 같아요. 그리고 내일 오전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강의가 하나 있고, 허시면 교장 선생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누룩이 뭔지 파헤쳐보는 그 누룩 특강이 있고, 그리고 오후 또 3시 반부터는 송분선 선생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 전통술을 거르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시간에서 총 15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 13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그죠? 날씨가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이곳 동해 같은 경우에도 청정동해라고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차를 이렇게 세워두면 먼지가 쌓여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이제 아침마다 걷기를 하는데 걷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마스크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갔다 와도 목이 이렇게 많이 잠기고 이렇게 그런 증세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감기 그리고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3번째 특강은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창업하는 분들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문화판에서 이제 그동안 한 30년 동안 느끼고 배운 건 뭐냐면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제가 올렸는데요. 지금 서울에서 이제 2시부터 대한민국의 축제 총감독들이 한 10명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이제 축제 600분 포럼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참여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우리 강의도 맡으셨던 그 유재영 감독도 오늘 출연을 하시고, 그리고 또 뭐 문화기획학교의 윤성진 감독 뭐 이런 분들, 유명한 분들이 총 출동하는데요. 그쪽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모르는 분야는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하고 전문가에게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이제 축제도 만들고 또 경영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문 닫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축제도 망가지는 축제들이 많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컨설팅, 특히 창업은 경영 컨설팅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하고 받지 않고 진행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자영업으로 일단 사업을 하셨던 분들도 내 자신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우리 이옥주 박사님이 이제 강의하는 내용들을 잘 들으시고 하나하나 이렇게 자료도 나중에 공유를 할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참고하셔서 앞으로 창업을 하면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 이옥주 우리 박사님은 중소기업청 뭐 경영 컨설턴트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영 컨설팅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1시간가량 같이 훌륭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옥주 우리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제가 마이크 써도 되나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왜 안 들려? 안 들리나요? 마이크 들려요? 네,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얘기 들려요? 들리시죠? 네, 들려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군포입니다. 너무너무 가보고 싶은 곳이 강원도였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저는 너무너무 아쉬워요. 간 김에 가서 강원도도 보고 놀고 오려고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저는 지지난 달부터. 그런데 비대면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만나서 더 친근감 있게 이렇게 대화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방송은 초보라 잘 부탁드립니다.
이옥주 박사님이 이제 직접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같이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목소리 잘 들릴까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목소리 들리시는 분? 네네네. 잘 들려요. 네네.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보니까 제가 13주차 13강인가요, 제가? 그럼 13강까지 열심히 달려오셨을 텐데, 이제 곧 이제 창업을 하시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일단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강원 막걸리 학교에 입학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해야 할 얘기들이 전반적인 이제 어떤 그 업종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창업 지원 및 왜 경영 컨설팅을 또 받아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옥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창업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상권 입지 분석에 관한 얘기도 좀 할게요. 그리고 경영 관리,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관리들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마케팅 중요하죠. 자, 마케팅한 얘기까지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강의하는 중간에요. 여러분이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문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혹시 궁금한 거는 그때 소통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가 이제 창업 준비 일반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창업을 할 때 지금 나의 상황이 창업하기에 적합한지, 그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남이 하니까 아니면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분이 13강까지 여기까지 오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부분은 검토가 되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이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은 여기서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정말 타당한지,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장 조사, 그리고 각자 있는 곳의 상권 입지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자금 계획, 그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하고, 그 다음에 혹시 빌릴 수 있는 자본하고, 아니면 우리가 대출만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출자를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좀 걸려서 출자를 받아도 됩니다. 근데 출자를 받을 때는 어떤 경우가 되겠어요? 좋은 아이템이어야 출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사업계획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종이에 작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사업계획서입니다. 반드시 무슨 양식에 의해서 아니면은 멋지게 파워포인트로 만든다던가 이런 거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어떤 다이어리나 메모장에는 이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야 합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종업원 채용에 관련한 것도, 왜냐하면 요즘 종업원 채용에 관련한 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지원책이 있는 반면에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종업원 채용에 대한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 그리고 이제 행정 절차에 대한 거 알아보고 이제 창업 및 경영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창업 준비 10단계 되겠습니다. 창업자가 지켜야 할 17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바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가 창업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라는 양식이에요. 물론 이 양식 자체가 이론이 굉장히 뒷받침되어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럼 좀 여러분들이 정말 경영학을 배우고 해야만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걸 보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라는 거. 이 한 장에 모든 내용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고객이 누구냐? 여러분 고객 누구예요? 다 정하셨어요? 나의 고객이 누구인지? 내 고객이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고객 세그먼트는 내 고객이 누구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학생인지 연령층이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그런 여러 가지의 고객을 먼저 내가 가게를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저기 창업을 하고 고객이 올 거다라는 생각이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올 만한 곳에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객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내 고객은 누구다. 예. 그런 다음에 두 번째가 가치 제한이에요. 고객은 알겠어요. 나의 고객은 20대야, 학생이야, 아니면 뭐 중년이야. 고객은 알겠어요. 고객은 알다 하더라도 내가 그 고객에게 뭘 해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의 이제 연령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 젊어 보이시긴 하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어떤 걸 원해요? 편안하고, 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깔끔한 것도 있겠지만, 뭐 분위기가 어쨌든 좀 편안한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반면에,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활동적이고, 거기에 갔을 때 뭔가 재밌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내 고객이 좋아할 만한 가치를 줘야 되는 거죠. 소통할 수 있게. 자, 세 번째 채널. 어떤 채널로 고객을 모을 것이냐, 온라인을 선택할 것이냐, 오프라인을 선택할 것이냐,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고요. 고객과의 관계는 내가 어떻게 고객을 관리를 하든가. 뭐 옛날로 말하면 우리 단골 고객으로 해서 뭐 외상을 줄 수도 있고, 요즘에 외상이라는 말이 없지만 고객과 내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우리 방문 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쿠폰, 포인트제 있죠. 포인트를 적립을 시켜서 나랑 끊임없이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 것이냐. 이런 어떤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소통하고 계속 이어질지를 이 4번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포인트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뭐 쿠폰 찍는 거 있죠? 쿠폰에 도장 찍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요. 다음은 이제 5번이죠. 이제 그러면 그 고객한테 무엇을 팔 것이냐. 네. 우리 보면은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심사 같은 거 이제 정책 자금할 때 심사를 가게 되면 막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정말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아이디어가.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디어는 좋은데 어디에서 돈을 벌 거냐. 이게 없어요. 아이디어만 좋은 거예요. 이 앞에까지는 내 고객도 찾았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거 다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수익원이 무엇인지 이걸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팔 것인지 판 거에 대한 핵심 자원이 있겠죠. 우리 집 막걸리라고 한다면 막걸리가 핵심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막걸리를 만들어서 팔게 되면 만들 수 있는 재료들이 바로 핵심 자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활동은 내가 만들어서 판다면 만드는 거 두 개가 되는 거죠. 만들어서 판다면 만드는 활동, 파는 활동.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만들진 않고 그냥 사다가 판다 그러면 파는 활동만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어디서 사오고 조달하는 거죠. 8번에 어디서 사오는지 그리고 내가 나의 관계된 거래처들 그리고 나에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인맥 이런 핵심 파트너들을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때 비용이 얼만큼 산정이 되는지. 자, 여러분 이 부분은요 항상 여러 번 생각하셔야 돼요. 내용은 매번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계절마다 이게 틀릴 것이고요. 그렇죠? 계절마다 틀리고 지금 우리 환경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있죠. 환경 변화가 틀릴 것이고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 근처에 만약에 오픈을 하셨다. 창업을 하셨다. 그렇다면 학교는 뭐 방학이라는 게 있죠.
방학과 방학이 아닌 기간, 그 기간 동안에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창업을 하실 거죠? 자, 창업을 하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창업을 할 때 내 돈만 가지고 창업하지 마라. 정부에게 도움을 받아라 라입니다. 아마 지금 이 과정도, 교육 과정도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여러분이 교육을 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예요. 내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정부에 한번 문을 두드려 봐라예요. 뭐 가장 그 일반적인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가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창업 내세 가면 굉장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소상공인에 해당이 된다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리고 이제 조금 뭐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 정도를 하시겠다 그러면 기업마당이라는 곳의 사이트, 각각의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컨설팅, 이렇게 이제 컨설팅도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금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혹시 어떤 상가나 이런 쪽에 간다 그러면 어떤 상점가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혹시 시장에서 창업을 하신다면 여기 전통시장 요에서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자금 조달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자기 자본하고 타인 자본하고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자기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내 돈이죠. 네, 내 돈으로 사업을 하는 게 바로 자기 자본이에요. 그리고 타인 자본이라는 경우는 빌려서 하는 게 바로 타인 자본이죠. 이거를 적절하게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내 자본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여러분한테 대출을 받아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정부에서 주는 정책 자금을 많이 활용을 하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책 자금 활용을 하셔서 사업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금 조달도 우리가 중소기업청, 뭐 큰 회사라면 좀 이제 제조업이고 좀 규모가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이면 되고, 근데 이제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기술보증기금으로 가셔도 됩니다. 제가 왜 오늘 좀 무겁게 지금 상황에서 기술보증기금을 어떻게 가라 그러는 거지 하고 아마 여러분 좀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뒤에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아마 여러분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신용보증기금 또는 신용보증재단, 은행 이런 식으로 가실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정부에서 이와 같이 창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지원 제도가 많다라는 걸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막걸리 사업으로 해서 좀 자료를 봤어요. 자료를 봤더니 농촌진흥청에서 주류 관련 특허 기술 목록해서 한번 여러분 쫙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교육을 들으면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세요? 여기 보니까 산도 조절용 매실향 추출과 뭐 이렇게 매실 와인의 제조 방법. 지금 다 특허낸 거예요. 네, 농촌진흥청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포도주 제조 방법, 오미자배 혼합 발효주. 네, 이것뿐만 굉장히 많아요. 네, 지금 네, 꽤 많이 있죠. 자, 이렇게 많이 있는 걸 제가 왜 들고 왔느냐 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일반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과정에서 한번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에 나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 저거 만드는 방법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저거에 나 뭐 넣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혹시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으시던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없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막걸리를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막걸리를 만드시면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 아이디어 있는 것 같아. 분명히 여러분들 있어요. 지금까지 생각 못해서 그렇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나 근데 저 특허는 오랫동안 해보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우리가 만나왔던 장인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예,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특허를 내?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러나 제가 이번에 아주 뜨끈뜨끈한 여기 출원 일자가 2021년 4월 23일이에요. 4월 23일 날 출원 번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저는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지금 사실 우리 이게 뭐예요? 비대면이죠. 제가 비대면하고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는데 이거 수업은 아니지?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 저는 여러분의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고 뭔가 나 혼자만 떠드는 것 같고 굉장히 어색합니다. 예, 이 스타일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수업 스타일인데 이렇게 앉아서 하려니까 조금 힘든데 더군다나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더 힘들기도 해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우리 학생들이랑 수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발명 뭘 했냐면 학습 상태 집중 강화 몰입도 체킹 시스템 및 구동 방법. 말은 좀 어렵죠?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데 나 혼자 하는 것 같다 수업을. 그러지 말고 같이 수업을 하고 그 학생이 지금 현재 얼만큼 나를 따라오고 있는가 하는 연구, 그거를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네, 출원을 했어요. 아직 특허까지는 안 나오고요. 이게 출원이 됐고 특허까지 가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럼 6개월간 또 제가 또 뭐예요? 이제 연구해서 이제 특허를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제가 그동안 이런 특허를 내거나 한 적 없었어요. 한 적 없고 이거에 처음 낸 거예요. 왜? 제가 불편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허 낼 수 있다. 여러분도. 네, 저도 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아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조금씩 보니까 그럼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면 좋겠구나 하는 내용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특허를 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그럼 이제 뭐예요? 여러분 생각했을 때 이제 제가 기술이 있죠? 이제 기술이 있다고 느껴지시나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실제로 손으로 하거나 뭐 하는 기술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머릿속에 내가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가지고 이제 나의 기술을 풀을 수가 있어요. 입으로. 실제로 내가 못 만들어도 입으로는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난 어디로 가느냐? 이걸 들고 나 이제 사업할 거예요. 이걸로. 저 사업합니다. 자, 그럼 이걸 어디로 들고 가냐? 제가 어디로 들고 갈 거냐면 바로 여기 기술 보증 기금으로 갈 거예요. 기술 보증 기금으로. 자, 기술 보증 기금으로 가서 나 기술 있어요. 기술 증명돼요? 안 돼요? 되죠. 네, 특허권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기술을 담보로 내가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저는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업종에 창업을 할지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실 음식점으로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음식점이 나 혼자 잘 돼가지고 막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도 있죠. 여러분이 잘하면 뭐도 만들 수 있어요? 프랜차이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프랜차이즈 만들려고 그러면 어때요? 이런 과정들을 가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시작은 약간 미약하고 첫 단계이지만 지금부터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멀리 보시고 큰 그림으로 시작을 하시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특허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왜 앞에 정부에서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지 그 자금을 가지고 왔는지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자료도 제가 통해서 드릴게요. 혹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에 있는 내용 다 보시고요. 좀 더 저기에다가 내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예, 특허 내세요. 근데 혹시 변리사를 만나야 되고, 변리사를 만나야겠죠? 변리사 만나야 되고 복잡해 라고 한다면 저한테 오세요.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참 죄송해요. 하나 더 얘기해야 되겠네. 특허를 제가 이거 하나만 낸 게 아니라, 예, 지금 또 2개나 더 신청을 했어요. 출원을. 자, 이건 뭐냐면 제가 이걸 왜 또 들고 왔냐면, 갑자기 제가 출원을 3개나 한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할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3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트이니까 하게 되더라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요즘에 물류회사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회사 컨설팅을 하면서 물류회사에 특허를 좀 내세요 라고 했더니 못 내는 거예요. 물류회사에서.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찾아보니까 특허가 나올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여기 선지물류라는 회사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장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다 특허가 가능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하나 더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이제 융자라는 말은 대출이라는 말인데, 대출도 은행을 가기보다는 어디요? 정부기관을 먼저 가시는 게 좋겠죠. 자, 정부기관을 먼저 가셔서 일단 소상공인이라 하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돼요. 자, 5인 미만이면서 지금 뭐 다양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게 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일반 경영자 이거보다 지금 보니까 여성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여성 과장에게 주는 자금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여기 보시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자금에서 2천만 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생활혁신형. 자, 이 자금은 보면 연 2.15%라고는 되어 있어요. 연 2.15%이지만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성공불융자라고 해요. 성공불융자. 성공하면 이거 2천만 원 갚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생활혁신형 자금은. 지금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핫하게 받을 수 있는 게 이 자금 아닐까 싶어요. 이 자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가보면 이 사이트에 저희가 매월 말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매월 신청이에요. 지금 혹시 여러분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없으셔야 돼요. 조건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지원은 매월 가능합니다. 매월 가능하고 경쟁이 좀 있어요. 점점점 경쟁이 좀 심해져서 경쟁률이 좀 있기는 해요.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할 거다. 그런데 그냥 지금 여기 계신 분만 해도 지금 보니까 방에 이제 들어와 계신 분이 9분 계시네요. 9분이 모두 어디서 해요? 강원도에서 하시겠죠. 그러면 갑자기 강원도에 9분이 경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잘 보세요. 제목을 보세요. 생활혁신형이에요. 생활혁신형.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막걸리를 한다고 했으면 그 막걸리에 뭔가 다른 아이디어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 할 때. 그럼 어떤 아이디어를 넣을 거냐. 자, 먼저 이 부분은 저도 여기에 이제 심사를 맡고는 있는데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사업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이거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를 넣으면 돼요. 넣어서 여기 매월 말일날까지 신청을 하면 돼요. 그 심사 받으면 2천만 원 그냥 줍니다. 바로. 그는 이제 한 달 후면은 바로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럼 이거 가지고 사업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연 2.15%예요. 연 2.15%라는 거는 바로 이자를 납부하는 게 아니라 여기 기간이 있어요. 아직 뭐 정확한 건 안 나와 있지만 한 3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요. 3년 후에 이걸 내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에 내가 매출액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안 내도 돼요. 매출액이 많으면 내고 많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돼요. 어때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죠? 지금 여러분이 지금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지금 만약에 휴먼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인데 잠깐 지금 뭐 하지 않고 있지만 폐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런 경우라면 오히려 차라리 빨리 폐업을 하고 사업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 부분을 도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급하게 사업자 등록증을 막 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비 창업자를 위한 자금들을 보시고 그러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막걸리 제조업 창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막걸리는 마실 줄만 알지.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만약에 이제 컨설팅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에 연구를 해서 아마 이제 제조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지원을 할 것 같아요. 한다면 다른 분이 하더라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분한테 이제 맡긴다 하더라도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류 제조 면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전통중 면허가 있고 소규모 면허, 일반 면허 이렇게 나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면허의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세율이 있어요. 주세, 교육세, 부가세.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막걸리 학교에서 아마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일반 주류인지 아니면 소규모 주류인지 여기 지역 특산주 주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거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했고 창업을 하는데 뭐 만약에 막걸리 제조업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제조장 관리에 관련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를 찾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넣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장 관리해서 하는 방법들, 신청 서류, 자 이렇게 절차. 이 부분은 뭐 제가 아는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여러분이 어디에다가 창업을 하실 건지 혹시 다 염두에 두셨나요? 염두에 두지 않으셨다면 지금부터 이제 상권 분석을 좀 해보세요. 상권 분석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물론 정말 어느 곳에 가면 허허 벌판에 집 하나 딸랑 있는데 거기가 맛집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쵸?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은 아마 전생에 나라를 구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역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쵸?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그리고 아까 여러분이 생각했던 고객, 내 고객이 누구야? 나는 누구를 상대로 할 거야? 라고 했다면 그 고객을 찾아 나서야겠죠. 어디에 가장 많은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여기 사이트에 가보시면 여기에 상권 분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 이게 PPT여서 안 보이는데 PPT를 제가 지금 프레젠테이션에서 안 보이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자, 여기에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안 그러면 전국 상권 분석 뭐 이런 데 가셔서 아마 뭐 나이스 비즈맥 이런 데 아마 돈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게 이건 무료예요. 무료고 소상공인에 맞춰서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까 꼭 여기에 가셔서 주위에 내가
좋은 거는 나의 경쟁 상대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장소에 나의 경쟁 상대가 누구인지, 몇 개나 있는지 하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셔서 이와 같이 상권 내 경쟁,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구가 몇 명이고 어떤 세대들이 살고 있는지, 유동인구는 누구인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유동인구도요, 시간대별로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자, 시간대별로 체크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에 홍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상권 분석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권 분석할 때는 이 부분도 그냥 뭐 이제 프로그램을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뭐 다양하게 반경을 0.5km, 1km 뭐 이렇게 1km 이상 해서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앞에서 한 얘기들 했고요. 점포 입지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인구수, 그 다음에 인구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가구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점포를 얻는다 그러면 요즘에 제가 요즘에 또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희망 컨설팅에서 점포 철거 지원 사업이 또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창업이지만 폐업하시는 분들, 폐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하는 점포 철거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문제거리가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점포 보증금, 임대인과의 그런 보증금 관리. 그 다음에 근데 그 보증금에 따라서 나중에 임차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어떻게 그 해지를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그동안에 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하게 이렇게 써놓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우리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들을 아마 그 안에다 그냥 작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 안에 우리가 점포 철거를 무조건 임차인이 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잘못하면 보통은 임차인이 점포 철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점포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간혹 그 전 임차인이 했던 시설물까지 내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이제는 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작성하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창업하는데 지금 폐업 얘기를 왜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창업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체크할 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부터 그냥 일반적인 그 임대차 계약서 그것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특약사항 같은 걸 넣어서 내가 지금 이 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두고요. 사진으로 남겨놓으셔도 좋아요. 사진으로 남겨놓고 꼭 그 부분만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꼭 이제 계약서 상에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가장 많이 요즘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컨설팅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점포 선정할 때 확인해야 되는 게 이제 지역적인 거, 그렇죠? 지역도 뭐 앞에서 하는 얘기 뭐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점포가 어느 고객의 수준인지 하는 부분에 따라서 지역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면적. 요즘에는 그렇게 여기서는 뭐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네, 주차장. 그다음에 또 설비에 관련된 부분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음식점 같은 경우를 하는데 뭐 하수도, 뭐 상수도 이런 부분들 아마 그 조건에 있을 거예요. 그게 건물에 정확하게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하고 그 다음에 예상되는 매출액 과세자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간이 과세자가 가능해요. 자, 간이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해요.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뭐 음식점을 하던 어떤 상점을 할 때 요즘에 세금 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지만
신용카드 매출은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현금 영수증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걸려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랑 이런 것만 발급을 안 하는 거지 매출은 다 노출이 된다라는 거죠. 왜?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런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받은 매입세금 계산서 여기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간이 과세자가 됩니다. 간이 과세자가 된다라는 거는 부가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는다는 발행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매입 세금 계산서를 에 대해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바로 세무서 가면 뭘로 해주냐면 간이 과세자로 해줘요. 그 여러분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요, 거의 제가 컨설팅을 한 것 중에 90% 이상이 전부 간이 과세자를 받아옵니다. 그러면 시설비 얼마나 들어요? 우리 인테리어비? 네, 몇 천만 원 들죠? 1,000만 원 이상 듣죠? 그럼 1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간이과세자가 지금 여러분이 이거는 꼭 상담을 받고 시작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까운 세무사를 통해서나 아니면 다른 컨설팅 하신 분을 통해서 내가 올해 8천만 원, 근데 지금 좀 바뀌었어요. 8천만 원이 넘고 안 넘고 이거에 따라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없고가 적용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요. 잠깐만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잠깐만 음소거 좀 하고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자, 다시 정리를 좀 하면요. 간이과세자 이해되셨죠?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네. 자, 그래서 이번에 좀 바뀌긴 했어요. 4,800만 원 넘으면 간이과세자여도, 그러니까 전에 작년까지는 4,800만 원까지가 간이과세자였는데 지금은 8천만 원으로 높아지긴 했어요. 높아지긴 했는데 4,800만 원 미만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요. 4,800만 원 이상은 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돼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데 또 우리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4,800만 원이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4,800만 원이 안 넘는다면 오히려 저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이과세자보다는 어떤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일반 과세자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여러분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하면 바로 뭘 만드셔야 되냐면 사업용 계좌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용 통장을 만드셔야 돼요. 그 사업용 통장을 만드셔서 사업용 통장에서 모든 매입과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별도로 장부를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 사업용 계좌가 나의 뭐라고 합니까?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매입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아주 회계 장부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정말 약식으로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사업용 계좌입니다. 자, 다음은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발급해 줘야 되고, 그렇죠? 현금 영수증 발급하고. 자, 이번에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을 해서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죠. 사실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것도 지금 부가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부가세로 환급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였어요.
자, 일반 과세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2번, 1기와 2기로 해서 2번 신고를 합니다. 2번 신고를 하는데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법인인 경우에는 1년에 4번이 되죠. 1기를 예정 확정, 2기를 예정 확정으로 신고를 하고 일반 과세자 중에서도 개인이다. 그러면 예정은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요. 작년에 내가 납부했던 거 반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고지서 그냥 납부하면 되고요. 확정 신고 때 우리가 다시 신고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한 번 해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데 역시 여기도 중간 예납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 납부 예정이죠. 그래서 1월에서 6월까지는 정부에서 세무서에서 고지를 해요. 그럼 고지서 그냥 납부하고요. 그 다음에 확정 때 이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5월 달에 여기 부가세가 잘 정리가 되어야 이제 뭐가 신고가 돼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여기서 매입 매출을 맞춰서 그럼 우리가 매출에서 매입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 이익에 대해서 바로 소득세를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부가세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여러 번 이제 자금 관리가 나는데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자금 관리할 때 이렇게 꼭 내 자본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본이 어떻게 내가 분배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자금 얘기가 나오군요. 자, 이게 현금 흐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라는 걸 보면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자, 우리 회사로 얘기하면 유동성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얘기예요. 유동성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이에요. 현금의 회전이 얼마나 빠르냐. 역시 가게도 마찬가지. 점포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현금의 유동성인 거예요. 현금의 유동성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현금 흐름표를 꼭 작성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출되는 부분을 변동비와 고정비로 해서 꼭 작성을 해 놓으시고 최대한 우리가 매출이 발생을 하면 이 변동비는 같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관계없어요. 매출이 줄어들면 이 변동비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아요. 단지 매출이 있으나 없으나 많으나 적으나 이 고정비는 똑같은 금액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뭐예요? 이 고정비예요. 그래서 고정비를 가장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꼭 이 현금 흐름표를 꼭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은 이런 건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식품에 관련된 뭐 음식이라던가 이런다면 이 식품위생법에 관련된 얘기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포 인테리어, 인테리어도 앞에서 우리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죠? 내 고객이 누구인가였죠? 내 고객이 누구인가? 내 고객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인테리어도 다르게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내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일. 내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있죠? 예산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인테리어 관련돼서는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창업에 관련된 거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마케팅. 지금 전단지, 지금도 전단지를 많이 사용해요. 많이 사용하고 우리 집에도 보면은 막 전단지가 아파트에 막 붙어 있고 막 그래요. 지역에서는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무시는 못하죠. 이제 전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쿠폰, 그렇죠?
우리 방문했을 때 뭐 쿠폰에 도장을 찍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쿠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마케팅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앞에서 얘기하는 전단지나 쿠폰은 어떤 마케팅이에요? 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그렇죠? 오프라인.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온라인이죠. 자,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면 나 온라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젊으시거나 아니면 블로그가 가능하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아니면 내가 창업을 하고 했을 때는 온라인 마케팅은 늦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이 SNS 가장 많이 여러분 하시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요즘 이제 뭐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여러분 난 지금까지 SNS 안 해봤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카톡은 하시죠. 그쵸? 카톡에 프로필 사진에라도 올려놓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막걸리에 관련해서 배운 게 있으시다. 그럼 그 사진 찍어서 카톡 사진으로 변환하세요. 이거는 뭐냐면 잠재적으로 지금 여러분을 슬슬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는 이제 마케팅을 한다라고 한다면 카카오 스토리도 괜찮아요. SNS를 지금 막 한다고 그러면 카카오 스토리. 지금 무슨 얘기세요? 요즘에 카카오 스토리 누가 해요? 진짜 안 해요. 카카오 스토리 진짜 안 합니다. 저도 안 한 지 꽤 됐어요. 그런데 하라 그래요. 저는 왜 하라 그러냐? 연령층에 따라서 연령층이 이제 아주 SNS를 활발하게 안 하시는 분이라면 카카오 스토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카카오 스토리는 왜 하라고 그러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끔 이렇게 있으면 내 친구가 뭐 하는지 내가 아는 사람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또 뭐예요? 생일 같은 거 이렇게 막 알려주죠? 누구 생일이라고 막 알려주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생일이라고 알려주면 뭐 누군지 모르지만 어떻게 저도 한번 들어가 봐요. 누구 생일이지? 이러면서. 근데 누구 생일인지 하면서 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카카오 스토리를 또 방문을 하게 돼요.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카오 스토리가 방문이 돼요. 거기에 그동안에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사용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누군가가 보고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심심할 때 카카오톡을 그죠? 카카오톡을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서 카카오 스토리를 한번 쭉 보시는 경우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거 여러분 저는 사실은 추천합니다. 그동안 내가 마케팅 SNS 많이 하지 않으셨다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거기 카카오 스토리는 크게 글을 쓰지 않아도 그냥 사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진 올리고 간단하게. 그럼 지금부터 알리시는 거예요. 나 여기 막걸리 학교에서 지금 수업 중 사진 찍어서 올리고 1일차 수업 중 사진 찍어서 올리고 오늘은 뭐 배웠어. 자 이렇게 해서 올려서 주위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하면서 자꾸 보여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요 나 못해 이게 아니라 점점점 친해져야 합니다. SNS 마케팅에 점점점 친해져서 전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SNS 마케팅은 이제 블로그가 있고요.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 스토리, 네이버, 밴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지금 처음 진입하시는 분이라면 이 카카오 스토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예, 시간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끝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마이크 받아주세요. 혹시 안녕하세요. 네,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신가요? 오늘 너무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없으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쭉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유를 풀면 되나요? 공유 중지. 아이고. 국장님. 목소리가 들리세요? 네, 들리는데요. 왜 이러지? 네, 저는 이제 수업이 끝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장비를 지금 방송 장비하고 같이 섞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오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선생님께서 고생하셨는데요. 선생님께 우리 박수 한번 주실래요? 네, 선생님. 오늘 내용은, 저도 이제 이 막걸리 학교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만약에 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든가 뭐 준비를 하게 되면 또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주 비디오를 다시 켜야 되겠네. 비디오를 제가 꺼놓고 제가 잠시 함께 했는데요. 잠깐만요. 상당히 좋은 내용 같았어요.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고 사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같았습니다. 하여튼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선생님은 나중에 혹시 우리 참가하셨던 분들이 창업을 진행할 때 뭐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같이 좀 선생님 좀 이렇게 멘토가 좀 돼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제 선생님이 동호회 또 새롭게 초청이 될 경우에 우리 창업하실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만나는 시간도 한번 마련을 해보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이옥주 박사님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셨죠? 달려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은 이제 우리 창업 막걸리 학교는 오늘은 이렇게 이제 1강만 하고 그 2강은 쉬는 걸로 하고, 내일 이제 14강, 15강 두 강이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알려드렸다시피 우리 허신영 평론가 선생님께 교육을 받는 특강이 있고요. 누룩에 대해서 아마 특강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3시 반에 마지막으로 이제 빚었던 술을 우리 참가했던 학생들이 현장 스튜디오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술 거리기를 함께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에게 제가 사전에 이제 단체 투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쉬운 건 이제 문자로 남기게 되면 좀 그런 마음이 좀 사람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마이크를 들었을 때 얼굴을 보면서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3명에게,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디자인 비용으로 200만 원 상당의 디자인 비용을 이제 전달을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그 디자인 회사를 통해서 만약에 누가 창업을 하게 되면 그 간판이나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그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쪽하고 협약이 돼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창업 계획 한 장짜리 제가 이제 그 샘플을 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메모를 좀 하셔가지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메모를 해주시면 출석하셨던 그 내용하고 전체 참고해서 우리 허시민 교장 선생님하고 그 송문선 선생님이 저희들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세 분을 선발해서 그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하고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드는데 그런 거는 좀 절대 아니고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왠지 모르게 다 추진을 못하니까 다 이렇게 제공을 못하니까 좀 가슴 아픈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그냥 뭐 참가한 분들 100만 원씩 해서 전부 다 같이 이렇게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하여튼 일단은 그 1차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사업계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최종 그거는 이제 내일 수업 다 끝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업이 다 끝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성과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오늘 아니면 내일쯤에 이제 결정이 나요. 잔액 발생한 잔액을 가지고 이제 최종 성과 공유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도 참여해서 가수 모시고 이 자리에서 한번 성과 공유 콘서트라고 제가 기획은 했는데 예산이 짝퉁 예산이 있어서 이걸 이제 변경하는 부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오늘 내일 이제 행자부의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일단 오늘 일정은 마치고 그리고 궁금한 건 제 개인 톡으로도 괜찮고 단체 톡도 괜찮고 이렇게 질문을 주시고 그렇게 하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창업 여기에 참여했던 팀들은 한 분도 이렇게 이탈하지 마시고 같이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막걸리 학교에서도 그렇고 창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고 또 실제 창업을 하더라도 제가 뭐 개인적으로도 많은 홍보를 해드리고 싶고 도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좀 꼭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오늘은 15강 중에서 오늘 13강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